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 대표팀이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무려 0대7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참패를 당했고, 화요일 밤에 있었던 2차전 경기에서는 역시나 아시아 축구 강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만나 다시 한번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놀랍게도 중국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보다 선수가 한 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전 패배를 당하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또 한 번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고, 중국 대표팀은 벌써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선임 6개월 만에 경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은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이라는 충분히 해볼만한 조편성을 받으면서 기대감 넘치게 대회를 시작했었지만,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출전 자체를 처음 하는 최약체팀 타지키스탄 대표팀에게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실망스러운 0대0 무승부를 거뒀었고, 레바논 대표팀과의 2차전에서는 우레이 선수가 그야말로 최악의 결정력을 보이면서 0대0 무승부, 3차전 카타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카타르가 2군급 로테이션 멤버를 끌고 나왔음에도 경기력적으로 처참하게 발리면서 0대1로 패배. 이 대회에서 2포트에 포함이 됐음에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못 이기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치욕적인 탈락을 당했었는데요. 물론 중국 대표팀의 전력이 아시아에서도 그리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지난 두 대회 연속 8강에는 올라왔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중국 대표팀의 부진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의 최악의 부진을 거둔 양코비치 감독을 대회 직후 경질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코비치 감독의 후임으로 오만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 등 중동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던 이반코비치 감독을 선임했었는데, 이반코비치 감독은 기존의 양코비치 감독보다 나이대는 좀 있긴 하지만 이란 대표팀 디나모 자그레브, 이란 최고 명문 클럽인 페르세폴리스 클럽 등 커리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양코비치 감독보다 한 수 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이 소방수로서 투입하기에는 나름대로 적절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대표팀은 이반코비치 감독 선임 후 총 6경기를 치르면서 1승 2무 3패를 기록,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은 약체팀과도 비기고 태국에게조차 승리하지 못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일본에게 0대7 참패를 당하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상대가 자책골도 한 개 넣어주고 퇴장까지 당해줬음에도 역전 패배를 당하는 등 그야말로 굴욕적이고 망신스러운 경기들을 펼치면서 중국 대표팀은 현재 이번 월드컵 3차 예선 18개 팀들 중 가장 탈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양코비치 감독을 경질시키면서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데려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 대표팀은 벌써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선임 6개월 만에 경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월 11일 생방송 뉴스, 중국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에서 10명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홈에서 1대2로 패배했다. 리우 웬차오 기자는 이전에 이반코비치를 위해 변명을 해줬던 사람들도 오늘 밤 이후 이 판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축구의 수준을 높이려면 여러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리우 웬차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뭔가를 얻은 역사가 있었는가. 이반코비치 감독은 중국 대표팀의 사령탑이 된 뒤 처음으로 원정 경기에서 개인적인 전술 실수를 저질러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결과보다 더 기분이 나빴던 것은 선수 3명을 직접 비난의 대상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당시 일부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열심히 하지 못했다며 이반코비치 감독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늘 밤 이후에는 그들도 이반코비치 감독의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처음부터 비난을 회피하는 것부터 공식 경기에서 하프타임이 되기 전 끊임없이 훈련을 뒤집는 것까지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중국 대표팀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일부 선수들은 국가대표팀에 선택을 받지 못한 선수들도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리그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었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코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는 그의 선발과 교체 명단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코치로서의 능력과 책임감을 보긴 어렵다. 젊은 선수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축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전 세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생방송 뉴스 9월 12일, 중국 대표팀이 홈에서 10명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대2로 패배한 뒤 중국 대표팀 감독 이반코비치가 경질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블로그 중국 슈퍼리그 관찰자의 최신 뉴스에 따르면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실제로 퇴출될 예정이다. 해당 블로거는 이제 이반코비치에게 작별 인사를 할 준비를 해라. 후임자로서는 안토니오가 첫 번째 선택이다. 중국 축구협회가 협의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면서 양코비치 감독을 대신해 중국 대표팀에 선임됐던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한 여론이 최근 들어 상당히 악화가 되었고,
이반코비치 감독을 쉴드 치고 커버 치던 사람들조차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돌아설 만큼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중국 대표팀은 양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전설의 0골 0승 탈락을 당하면서 아시안컵에서 14억 중국 축구 팬들을 완전히 좌절시켰었는데, 이반코비치 감독은 아시안컵 때의 중국 대표팀을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극단적인 세대 교체를 단행했지만, 이반코비치 감독 하에서 차출된 중국의 신예 선수들도 하나같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을 실망시켰고, 여기에 이반코비치 감독은 툭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감정 조절도 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전 무승부 경기 때는 선수 3명을 탓하는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니, 이건 뭐 감독이 이렇게까지 터트리고 다니면 팀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서 융화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들을 하면서 이반코비치 감독이 사실상 경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코치는 너무 쓰레기다. 그는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시기적절한 조정도 없다. 선수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반코비치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오래전에 제거됐어야 한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성격은 너무 비열하다. 그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선수들을 먼저 비난하고 성격이 고집스럽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의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내가 제안하는 감독들은 U21 대표팀의 안토니오나 U19 대표팀의 조르제비치다. 이 두 코치는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고 대륙컵에도 참가했고 최근 연습 경기에서도 그들의 코칭 철학과 수준을 입증했다. 그들이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이반코비치 감독은 어떤가? 팀은 2차 예선 후반부터 현재까지 A 대표팀에서 6경기를 치렀는데 그 어느 경기도 설득력이 없었다. 지난 경기는 선수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경기는 전적으로 감독의 잘못이다. 싱가포르와 동점을 이루었던 노망난 감독은 이제 나가야 한다. 중국 축구에서는 누구를 교체해도 소용이 없다. 코치가 몇 명이나 바뀌었는지 선수들은 여전히 같은 수준인데 코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는 변함이 없다. 코치 문제인가 선수 문제인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냐. 이반코비치 감독의 계약을 해지하는 데에는 돈이 들고 안토니오 감독을 고용하는 데는 또 다른 돈이 든다. 사람들은 둘 다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차라리 감옥에 있는 리티에게 월급을 안 주고 고용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그가 이번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면 그의 형량을 감경시켜주자. 이반코비치 감독은 자신이 중국 대표팀을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무작위로 지시를 내리며 중국 축구협회가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받고 떠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원정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겼고 홈에서는 호주와도 동점을 기록했다. 그들은 경기 결과를 떠나 최소한 아시아 2류 레벨이며 아시아 4류인 중국 대표팀과 같은 수준은 아니다. 이제 이 사람은 돈을 훔치러 온 것뿐이고 아무런 변화나 개선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 중국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약이 해지돼서 위약금 먹고 튈 생각만 하고 있다. 이반코비치는 정말 아마추어다. 팬들은 모두 강팀을 상대로 리드를 차지한 후 2명의 수비수를 추가해 선수비 역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책임감이 없고 해고 수수료를 기꺼이 받더라도 사임할 의사가 없다. 축구협회는 똥으로 가득 찬 패배자다. 이 늙은이가 손해배상금을 가지고 빨리 여기서 떠나게 해줘. 그는 돈을 벌고 비난을 받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는 당신들이 그를 해고하여 돈을 가져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남자 농구팀도 세르비아 코치에 의해 망가졌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해 거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경질을 요구했고 경질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중국 대표팀은 양코비치 감독을 위약금 주고 경질시키면서까지 이반코비치 감독을 데려오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시킨다면 다시금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본이 넉넉한 중국 축구협회라고 해도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계속된 감독 교체는 당연히 시스템을 확립시키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번 2024년에만 4명이나 감독이 바뀐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는 것 같고, 역시 축구협회의 역할과 능력은 대표팀 축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조차 강팀은커녕 주인권 팀으로도 올라서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약체 전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대표팀이 3차 예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